재수 없으니 이 누더기를 가지고 어서 사라져라! 한겨울밤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던진 것은 기름때가 절은 누더기 옷이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자애롭던 분이 갑자기 돌변하여 뺨을 때리고 저주까지 퍼부으며 내친 그 옷. 하지만 얼어 죽기 직전 살기 위해 그 누더기를 입어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과연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삼남 지방에 3년째 내리 가뭄이 들어 들판에 흙먼지만 날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고 논밭은 쩍쩍 갈라진 채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남산골에 사는 선비 서구는 그의 24살이었습니다. 한때는 3대가 과거 급제를 한 명문가였지만 지금은 기울어진 기와집 한 채만 간신히 남은 상태였어요. 서구의 아버지 석진사는 65의 노구를 이끌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고 어머니 조씨는 53의 나이에도 남의 집 바느질품을 받아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무자비했습니다. 쌀 한 대가 은 한 양으로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서구는 사흘째 굶고 있는 부모님의 수척한 얼굴을 보다 못해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보검 조상님께 제사 지낼 때만 꺼내보던 그 칼을 팔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석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칼까지 팔면 우리 집안에 남는 게 무엇이겠느냐? 목숨이 있어야 가문도 있는 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쓰러지시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석진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검을 아들에게 건넸고 서구는 그것을 품에 꼭 안은 채 장터로 향했어요.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겨우 남은 양식을 팔려 나왔고 장사치들은 헐값에 물건을 사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서구는 골목 사이를 헤매며 칼을 살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보검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거 좋은 물건인데? 은 30냥에 사주지. 30냥이면 쌀썩 말은 살 수 있었습니다. 서구는 가슴이 뛰었어요. 노인과 흥정을 마치고 돈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서구의 등 뒤에서 목을 껴안았습니다. 여자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장터 전체를 울렸어요. 서방님, 어찌 저와 갓난애를 버리고 혼자만 도망치십니까? 서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지 행색의 여인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누더기 같았으며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서구는 그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하지만 여인은 서구의 옷깃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 아버지, 정말 저를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닷새째 굶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 선비놈 좀 봐라. 글 공부한다는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치다니. 양반이라고 다 양반이 아니구만. 저런 인면수심이 따로 없네. 저 가련한 여인 좀 봐. 아이까지 있다면서 어찌 저리 비정하게 굴 수 있나? 서구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저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여인이 더욱 크게 울부짖으면서 그의 다리를 붙들었어요. 서방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집 온 뒤로 밤낮 없이 일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군중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누군가 서구의 어깨를 밀쳤고 또 다른 이는 돌멩이를 주었어요.
저런 놈은 멍석마리를 시켜야 해. 맞아. 저런 파렴치한은 혼을 내줘야지. 순식간에 서너 명의 장정들이 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구는 품에 안은 보검을 지키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뺨에 얼얼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구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 속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제발 이 연극에 동참해달라는 간절한 신호였죠. 서구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도 굶주림에 쫓기는 가련한 사람이며 지금 자신을 이용해서라도 살아남으려 한다는 것을요. 서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굶주리고 있는 사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잠시 눈이 멀었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당신과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치려 했으니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요.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구를 바라봤어요. 서구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함께 가시오, 부인. 여인은 서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뼈만 앙상했고 차디찼어요. 서구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검을 사려던 노인이 다가와 은 30냥을 건네며 말했어요. 좋은 일 하시오, 선비 양반. 처자식을 돌보는 게 진짜 양반이지. 서구는 돈을 받아 품에 넣고 여인과 함께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여인이 서구의 손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으리. 서구는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때를 씻어내면 21~22살쯤 되어 보였고 눈매가 또렷했어요. 서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그런 거짓말을? 저는 버들이라 합니다. 원래는 한양 근처 양반집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3년째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어요. 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까 장터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기생집에 팔아넘기려 하는 인신매매범이었어요. 도망치다 보니 나으리를 만났고 그때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그자가 포기할 거라고요. 서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가혹했어요. 버들은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버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구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 버들이 멈춰섰습니다. 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장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아내라고 했소. 그런데 혼자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게다가 당신을 쫓던 자가 아직도 근처에 있을지 모르오. 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구는 품속의 은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렵긴 마찬가지요.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잠시 머물러도 좋소.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테니. 버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서구는 버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먼지바람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왔어요. 서구는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남산골석 진사댁의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들은 그의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서구가 대문을 밀어 열자 마당에서 어머니 조 씨가 빨래를 널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 뒤에 선 버들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게 뭐냐? 서구야, 저 거지 계집은 누구냐? 서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입니다. 조 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저녁 하늘을 찢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조 씨의 비명은 집안 구석구석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마치 집안에 큰 상이라도 난 것처럼 목 놓아 울었죠. 아이고, 이 집안 망했네. 3대 명문가가 거지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서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썩 나가거라. 이 더러운 기운을 물리쳐야겠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쪽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버들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조 씨는 부엌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당장 나가지 못할까?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 빗자루가 버들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버들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서구가 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비켜라, 서구야. 저런 계집을 들이면 우리 조상님들이 눈을 감지 못하신다. 조 씨는 아들을 밀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채방에서 낮고 무거운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흠. 그 소리 한 번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 씨는 빗자루를 든 채 굳어버렸고 서구도 고개를 돌렸어요.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석 진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석 진사는 6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깊고 예리했어요. 그는 마을에서 꼬여가는 법이 없는 엄격한 선비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내린 판단은 절대 바꾸지 않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죠. 석 진사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흩어진 소금, 빗자루를 든 아내, 무릎 꿇은 아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낯선 여인까지. 그의 시선이 버들에게 머물렀어요. 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요? 석 진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 씨가 급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계집 좀 보세요. 서구가 장터에서 거지를 주워왔습니다. 석 진사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서구야, 설명해 보거라. 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여인이 인신매매범에게 쫓기던 것, 자신이 남편 행세를 해준 것, 그리고 집으로 데려온 이유까지. 석 진사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석 진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조 씨는 초조하게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석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버들이라 합니다, 아버지. 버들. 석 진사는 그 이름을 되뇌며 버들을 바라봤습니다. 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석 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본래 집안은 어디냐? 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양 근처 양반집이었사옵니다. 하오나 3년 전 집안이 화를 입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모는 소식을 모르옵니다. 석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긴 침묵에 빠졌어요. 조 씨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런 거지 계집을 어찌 들이십니까? 우리 집안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석 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조 씨, 당신은 무엇이 채통인 줄 아시오? 조 씨가 움찔했습니다. 석 진사는 말을 이었어요.
채통이란 거칠애가 아니오. 옳은 일을 행하고 약한 이를 돌보며 의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양반의 채통이오. 하지만 서구는 시장 바닥에서 공경에 처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라 칭하며 지켜주었소. 이미 우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오. 석 진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조 씨는 입술을 떨었어요. 내 아들이 시장 바닥에서 인정한 여인이요. 비록 행색은 저러하나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요. 일단 거두어라. 여보. 조 씨가 소리쳤지만 석 진사는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버들을 향해 말했어요. 버들이라 했느냐? 당분간 이 집에 머물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거들도록 하여라. 버들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석 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마당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조 씨는 분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내던지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소리가 쿵쿵거렸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서구는 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의 빛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서려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눈빛을 읽었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은 화가 많이 나셨지만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면 마음을 여실 거예요. 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광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좁았고 오래된 곡식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버들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서구가 나가려 하자 버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도련님. 네. 시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버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원칙대로 사신 분입니다. 한번 옳다고 판단하신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죠. 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좁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몸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특히 시어머니의 미움을 어떻게 녹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안채에서는 부부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어찌 저런 계집을 들이십니까? 우리 서구에게는 더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석 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내 입으로 허락한 일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여보. 조 씨, 당신도 한때는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우리 집안 어른들도 반대하셨소. 그 은혜를 잊으셨소? 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결코 저 거지 계집을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버들은 광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석 진사댁에 버들이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마당을 쓸었으며 밥을 짓고 빨래를 했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솜씨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조 씨는 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밥에 물이 조금만 많아도 눈을 부라렸고 빨래가 조금만 덜 마르면 다시 빨개 했어요. 하지만 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을 해냈죠. 마을 사람들은 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들이 조 씨에게 말했어요. 댁의 새 며느리 참 부지런하던데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물을 길러 오더군요. 얼굴도 씻으니 보니 참 고운 사람이더이다. 서구 도련님 복이 많으십니다. 조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거지 출신 계집이 칭찬을 받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구가 문을 열자 고을 아전이 서 있었어요. 석 진사 어르신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최판관 나리께서 내일 오시 초에 석 진사 어르신을 찾아뵙겠다 하셨습니다. 석 진사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최판관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영의정의 조카였고 이 지방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죠. 다음 날 오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최판관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이 대문을 열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최판관이 내렸어요. 그는 45살쯤 되어 보였고 살이 쪄서 턱이 두둑했습니다. 눈은 작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석 진사는 사랑채로 최판관을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최판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석 진사, 오랜만이요. 판관 나리께서 이런 누추한 집까지 오시다니 황송합니다. 최판관은 희죽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뭔가 불편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석 진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내게 서녀가 하나 있소. 올해 21인데 제법 얌전하고 교양도 있소. 석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판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서구 도련님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고 들었소. 내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 어떻겠소? 판관 나리 송구하지만 제 아들은 이미 안다. 거지 하나 주워왔다는 소문 들었소. 최판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어요. 그런 계집 하나쯤이야 내보내면 그만 아니오? 석 진사,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 집안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내가 다 알고 있소. 석 진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판관이 계속 말했어요. 3년째 흉년이요. 당신네 집은 밭도 거의 다 팔았고 이제 남은 거라곤 이 낡은 집뿐이지. 내년 봄까지 버틸 수 있겠소? 석 진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최판관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집안 형편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들이면 은 500냥을 주겠소. 그리고 서구 도련님에게 관아의 서기 자리도 마련해 주겠소. 어떻소?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니오? 5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년은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석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관 나리의 호의는 감사하나 이미 며느리를 들인 마당에 어찌 다른 여인을 들이겠습니까? 최판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석 진사, 이건 제안이 아니오. 충고요. 당신이 거절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오. 그게 무슨, 내가 손만 쓰면 당신네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소. 세금 문제로 관아에 고발할 수도 있고 집터를 빼앗을 수도 있소. 석 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판관 나리. 협박이 아니오. 현실을 말하는 거요. 당신네 같은 몰락 양반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하오. 최판관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답을 주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최판관이 떠난 뒤 석 진사는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조 씨는 남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최 판관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석 진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조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 500냥이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구도 관아에 들어가면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조 씨, 이미 버드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소. 내가 한 말을 어찌 바꿀 수 있겠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 거지 계집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어요. 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석 진사는 손을 들어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진정하시오.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버드를 내쫓고 최 판관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겠다고요. 그녀는 남편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조 씨는 몰래 최 판관 댁을 찾아갔습니다. 최 판관의 부인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석 진사 댁 마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조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실은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집안에 들어온 그 계집아이, 제가 반드시 내보내겠습니다. 판관 나리의 따님을 며느리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최 판관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 씨는 계속 말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남편을 설득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달만 주십시오. 반드시 이를 성사시키겠습니다. 최 판관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을 굳혔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버드를 내쫓겠다고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버들은 광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들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어요. 곧 큰 시련이 닥쳐올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조 씨는 밤낮으로 버들을 괴롭혔습니다. 한겨울이 다가오자 그녀는 버들에게 더욱 가혹한 일을 시켰어요. 버들아,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해오너라. 얼음장 같은 물에서 빨래를 하다 보니 버들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동상이 걸려 퉁퉁 부어 올랐어요. 저녁이 되면 손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조 씨는 버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남은 식은 밥에 된장국만 말아주었어요. 버들은 그것마저 감사히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은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서구는 어머니의 행동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들이 버들을 감싸면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저 계집을 감싸면 나는 이 집을 나가겠다. 서구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괴로워했어요. 석 진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버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 씨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최 판관 댁에서는 계속 재촉이 왔습니다. 언제 그 거지 계집을 내보낼 거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담을 깨겠다고 협박했어요. 조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어요. 버들을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조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치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시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집안의 귀한 보물이었어요. 맑은 녹색 빛깔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조 씨는 가락지를 품에 숨기고 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버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느라 나가 있었어요. 조 씨는 재빨리 버들의 낡은 보찜을 뒤졌습니다. 속옷 사이에 가락지를 깊숙이 숨겨 넣었어요. 그녀는 방을 나오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저 계집은 오늘로 이 집을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해질 무렵 버들이 빨래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얼어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새파랗게 떨렸어요. 그녀는 마당에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 씨가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큰일 났네. 서구와 석 진사가 모두 나왔습니다. 서구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빛이 가락지가 없어졌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귀한 가락지가 사라졌어. 조 씨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석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없어진 것이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장롱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 사라졌어요. 조 씨는 갑자기 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혹시 내가 가져간 것 아니냐? 버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이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조 씨는 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서구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버들이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어디 잘못 두셨을 겁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 계집은 원래 거지였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익숙한 년이라고. 조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담 너머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석 진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 씨, 진정하시오. 먼저 집안을 다시 찾아보시오. 이미 다 찾아봤어요. 없다니까요. 조 씨는 갑자기 버들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계집 방을 뒤져봐야 합니다. 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방을 뒤지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조 씨는 곧장 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구와 석 진사도 따라갔어요. 조 씨는 버들의 낡은 보찜을 들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속옷 몇 벌과 헌 치마 저고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빛이 가락지가 대굴대굴 굴러나왔어요. 저것 봐라. 역시 내가 훔친 거였어. 조 씨가 가락지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증거가 여기 있는데. 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버들을 바라봤습니다. 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도련님,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제 보찜에 넣은 것 같습니다. 조 씨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내가 훔친 거지. 석 진사는 말없이 가락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어요. 조 씨는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보,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계집은 도둑입니다.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관아에 고발하면 안 됩니다.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 계집을 감싸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도둑질한 며느리를 둔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 조 씨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석 진사 댁에 도둑이 들었다던데? 며느리가 훔쳤다잖아. 아이고, 거지 출신을 들였더니 역시. 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석 진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로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석 진사는 한참 동안 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버들아. 예, 어르신. 너는 이 집에서 한 달 넘게 지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봤다. 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 진사는 계속 말했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불평 한마디 없었으며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참았지.
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아셨잖습니까? 석 진사는 손을 들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다시 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내 보찜에서 나왔다.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버들은 입을 떨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가 자신을 모함했는지 알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석 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석 진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만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 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도둑년을 두면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석 진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구야. 석 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 내가 이 여인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들은 이 집에 온 뒤로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고 어떤 구박에도 참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석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에 빠졌어요. 버들은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믿어주실 거라고, 진실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석 진사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씨 말이 맞소? 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진사는 천천히 버들을 향해 걸어왔어요. 이 집안에 도둑질한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는 끝이요.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지. 어르신. 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석 진사는 그녀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갑자기 석 진사가 손을 들어 버들의 뺨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사실 그의 손은 손등으로 공기를 때린 것이었지만 소리는 크게 났습니다. 버들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판관댁과 혼담이 오가는 고결한 집안의 도둑년이라니. 석 진사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석 진사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거지 주제에 감히 명문가의 보물을 탐내다니. 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자애로웠던 시아버지가, 공정했던 그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서구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버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석 진사는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서구야, 내가 2년을 감싸면 나 또한 자결하여 조상님 뵐 낯을 씻겠다. 아버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냐? 당장 결단을 내려라. 이 도둑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아버지를 택할 것이냐? 석 진사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서구는 아버지와 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들이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괜찮습니다. 버들, 저 때문에 집안이 더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버들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석 진사는 고개를 돌려 조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2년을 당장 끌어내시오. 조 씨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래, 당장 나가거라. 이 도둑년아. 버들은 끌려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 씨는 버들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버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넘어졌어요.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깐만. 석 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시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 하는 희망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석 진사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가 나왔을 때 손에는 누더기 같은 옷 두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털이 다 빠진 낡은 솜잠뱅이와 솜저고리였습니다. 기름때가 절어서 색깔도 알 수 없었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석 진사는 그것을 버들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재수 없으니 이 누더기라도 걸치고 어서 사라져라. 누더기 옷이 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석 진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길 가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다시는 내 집 쪽을 보지도 마라. 내년이 우리 집 문턱을 다시 밟는 날에는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하겠다. 버들은 땅에 떨어진 누더기 옷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어요. 석 진사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가 대문을 쾅 닫았어요. 버들은 꽁꽁 얼어붙은 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겨울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어요. 그녀는 누더기 옷을 가슴에 안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역시 거지는 거지구만. 석 진사 어른께서 잘하셨어. 저런 도둑을 어찌 두겠나. 가엾기는 하지만 도둑질은 안 되지. 버들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마을에서 멀리,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자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버들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손에 든 누더기 옷을 내려다봤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버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버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옷을 꼭 껴안고 몸을 떨었어요. 그날 밤 석 진사 댁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조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침내 그 골칫거리를 내쫓았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서구는 자신의 방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아버지의 냉정함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석 진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차가운 겨울바람만 온 세상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버들은 바위 뒤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버들의 얇은 옷으로는 도저히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도 얼어붙어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버들은 옆에 놓인 누더기 옷을 바라봤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누더기 솜잠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옷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낡은 소모치고는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죠. 버들은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옷감이 뻣뻣했어요. 마치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버들은 옷의 안감을 만져봤습니다.
바느질 땀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보통 옷의 바느질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안감을 덧대어 뭔가를 숨겨둔 것 같았어요.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으로 실을 찾아 풀어냈어요. 한 땀 한 땀 뜯어내니 안감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종이 뭉치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버들은 그것을 꺼냈어요. 달빛에 비춰보니 여러 장의 종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두꺼운 종이었습니다. 어음이었어요. 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두께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일 게 분명했어요. 버들은 황급히 솜저고리도 뜯어봤습니다. 저고리의 안감에서도 뭔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딱딱한 종이었습니다. 딱 문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시아버지께서 던진 누더기 옷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까요? 버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사당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버들은 낡은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버들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냈어요. 다행히 사당 안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버들은 그 불빛에 편지를 비춰봤어요. 편지는 석진사의 글씨였습니다. 버들은 눈물을 닦으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집을 떠났을 것이다. 내 냉정한 모습에 얼마나 놀랐겠느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느냐. 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야, 그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조 씨의 탐욕과 최판관의 마수가 이미 너를 죽이려는 장막을 쳤구나. 내가 너를 감싸면 너는 독살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음모를 꾸몄고 나는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버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빛이 가락지도 조 씨가 내 보찜에 넣은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몰래 지켜봤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밝히면 조 씨는 더 악랄한 방법으로 너를 해칠 것이 분명했다. 최판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너를 죽일 것이다. 버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것은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냉정한 아버지를 연기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최판관의 첩자들 앞에서 너를 버렸다. 그래야만 그들이 너를 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쫓겨난 계집을 굳이 죽일 이유는 없으니까. 버들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누더기 옷 속에 넣어둔 것은 내가 평생 모은 비자금이다. 어음은 모두 합쳐 10,000냥이 넘는다. 땅 문서는 저 멀리 전라도에 있는 옥토 50마지기의 권리증이다. 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음들을 다시 봤습니다. 달빛과 불빛에 비춰보니 정말로 거금이었어요. 아이야, 이것은 내 인내에 대한 보상이다.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봤다. 얼음물에 손이 터져도 참았고 굶주림에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온갖 구박에도 묵묵히 견뎠지. 그런 내가 도둑질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버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먼 고을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내 아들 서구도 곧 내 곁으로 보낼 터이니 조 씨와 최판관의 욕망은 곧 스스로를 망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다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었다. 버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패였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평판도 명예도 모두 버리면서 며느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버들은 누더기 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더럽고 낡은 옷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버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음과 땅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시 옷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껴입었어요. 비록 더럽고 낡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비단옷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버들은 사당 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시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뜨자 버들은 사당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전라도를 향해 걸었어요. 석 진사의 편지에 적힌 대로 그곳에 땅이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버들은 며칠을 걸어 전라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땅 문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기름진 땅 50마지기가 그녀의 소유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누더기를 걸친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땅 문서와 어음을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버들은 어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 집을 지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기와집이었어요. 그리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에 땀이 배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구박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버들의 밭에서는 풍성한 곡식이 자랐어요. 그녀는 수확한 곡식을 팔아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샀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녀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버들은 시아버지와 서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사이 석 진사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버들을 쫓아낸 뒤 곧바로 최판관의 서녀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최판관은 약속대로 은 500냥을 주었고 서구에게 관아의 서기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돈도 생겼고 서구도 관아에 나가게 되었죠. 조 씨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조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심이었는데 22의 나이에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화장하는 데만 2시간씩 걸렸으며 비싼 옷과 장신구만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한양에서 새로 나온 비단을 사주세요.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새로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춘심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조 씨가 받은 은 500냥은 1년도 안 되어 바닥이 났어요. 서구는 아내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관아 일을 하면서도 늘 버들을 그리워했어요. 버들의 성실함, 인내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서구는 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석 진사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구야, 무슨 일이냐? 서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석 진사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네. 석 진사는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버들이 전라도에서 잘 살고 있다. 집도 지었고 땅도 넓혔다고 하는구나. 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서구야, 지금 당장 내 아내를 찾아가라. 이 집은 이미 욕망으로 썩었으니 너희끼리 새 뿌리를 내려라.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 업보를 지고 가야 한다. 조 씨를 선택한 것도 그녀를 바로잡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책임이다. 석 진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서 가거라. 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라. 서구는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어요. 서구가 떠난 뒤 석 진사 댁에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최 판관이 비리 혐의로 한양에 고발되었습니다. 석 진사가 오래전부터 모아둔 증거 장부가 의금부에 전달된 것이었어요. 최 판관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최 판관의 몰락과 함께 춘심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조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귀향을 갔는데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저도 살아야죠. 춘심이 떠나자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조 씨는 혼자 남은 큰 집을 지키며 후회했어요. 자신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석 진사는 아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비록 조 씨의 탐욕이 집안을 망쳤지만 그녀도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전라도에서는 기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구가 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3년 만에 재회했어요. 버들은 서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버들 미안하오. 그때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서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 모든 것이 시아버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버들과 서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버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버들과 서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만석군이라 불렀습니다. 버들은 늙은 시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서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남산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석 진사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초라해진 집이었습니다. 기와는 깨졌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석 진사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도 많이 굽었습니다. 아버지. 서구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버들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시아버님,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석 진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너희가 잘 되었다니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아버지, 저희와 함께 가십시오. 좋은 집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업보는 내가 지고 가야 한다. 조 씨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 석 진사는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조 씨는 방 안에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녀는 후회와 슬픔 속에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구야, 너는 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석 진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축복했습니다. 서구와 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그날 밤 석 진사는 조 씨의 곁을 지키다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석 진사의 장례를 치른 뒤 버들과 서구는 조 씨를 전라도로 모셔갔습니다. 조 씨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라도의 기와집에 도착한 조 씨는 놀랐습니다. 넓은 마당, 튼튼한 집,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들. 거지였던 며느리가
이 모든 것을 일궈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버들은 조 씨에게 가장 따뜻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불과 깨끗한 옷도 준비했어요. 조 씨는 며느리의 배려에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조 씨가 버들을 불렀습니다. 버들아, 이리 오너라. 버들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거라. 버들이 조 씨 옆에 앉자 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안다. 빛이 가락지도 내가 내 보찜에 넣었다. 너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것도 나였다. 어머님. 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욕심이 나를 눈멀게 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착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용서해다오. 버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차가웠어요. 어머님,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조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 씨는 많이 변했어요. 버들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어요. 2년 뒤 조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버들아, 내가 진짜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조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버들은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렀어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버들과 서구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큰아들은 10살, 둘째 딸은 8살, 막내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버들은 아이들에게 늘 할아버지 석진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었는지, 어떻게 며느리를 살렸는지를 말해줬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옷은 어디 있어요? 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채 장롱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단다.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요? 왜 버리지 않으세요? 버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옷은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언젠가 내가 크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저녁 식사 후 버들은 안채로 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더기 옷을 꺼냈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버들은 그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구가 들어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또 그 옷을 보고 있소? 네, 이 옷을 볼 때마다 시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서구도 누더기 옷을 만져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살렸으니. 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우리도 시아버님처럼 살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러겠소, 버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폈습니다. 버들은 특히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을 도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처럼 굶주리고 떠도는 여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어느 봄날 버들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왜 누더기 옷에 그 많은 돈을 숨기셨어요? 그냥 주시면 안 됐나요? 버들은 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말이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시험하신 거란다. 시험이요? 그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보신 거야. 화를 내고 버릴 수도 있었고 원망하며 죽을 수도 있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살기 위해 그 옷을 입었단다. 버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서구가 사랑채에서 나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꽃을 심는 모습이 눈부셨어요.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석진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버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할아버지 덕분이란다. 그리고 가난했을 때 어머니를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이기도 하지.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식사 후 버들은 다시 안채로 가서 누더기 옷을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옷을 펼쳐 놓았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색은 더 바랬고 천은 더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버들은 옷에 새겨진 바느질 땀을 쓰다듬었습니다. 석진사가 밤새 바느질하며 흘렸을 땀과 눈물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버들은 누더기 옷을 다시 고이 접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진사가 던진 그 누더기 옷.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패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차가운 눈보라에 탈을 쓰고 찾아오는 법이었어요. 버들은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고 자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기와 집을 비췄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집,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집, 석진사의 지혜와 버들의 인내가 만들어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